안녕하세요. 상색초등학교입니다. 미래형 수업 혁신을 향한 우리 학교의 아주 작지만 소중한 첫 발걸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사의 역량 강화였습니다. 교사 협의회를 통하여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얻은 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컨텐츠 활용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가 구글 에듀케이터 인증 과정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 상황에 따라 구글 에듀케이터 트레이너 인증을 받은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수업에 하나씩 적용해보면서 조금 더 풍부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생과 교실의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예산으로 전교생에게 같은 기종의 태블릿을 배부하였으며 미래형 수업혁신 예산으로는 교실마다 태블릿 충전함을 배치하여 스마트 기기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원격 수업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을 대여해 줌으로써 원격 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조작의 문제로 인한 수업 지연 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교생 태블릿 지급으로 원격 수업이 힘들었던 저학년의 경우 담임교사가 사전에 원격 수업에서 필요한 구글 클래스룸이나 원격회의 프로그램 등을 미리 설치하고 원격 수업이 아닌 때에도 학급에서 활용함으로써 갑작스런 원격 수업 전환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도 적극 힘썼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원격 수업. 초창기에는 오로지 쌍방향 원격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식 전달의 수업을 주로 이어나가던 교사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친구에게서도 배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와 협력의 과정이 매우 필요한데 원격 수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글 에듀케이터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기 사용이 어렵고 자판 입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공책을 태블릿 화면에 비추어주는 것만으로는 수업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미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미를 활용함으로써 저학년 아이들도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가지 수업 사례를 통하여 수업 혁신을 위한 고민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학년 수학 5단원 길이와 시간 수업입니다. 교과서에는 가족 나들이 계획 세우기로 제시되어 있으나 재구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 중에서 2학기의 체험학습 장소를 찾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는 카미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배부하였습니다. 수업 장면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지역화 교과서를 살펴보며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우리 지역 여러 장소들에서 있었던 저마다의 경험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연스레 사회 수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들과 협의하여 장소를 정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 학습 장소의 사진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쓰는 장면입니다. 이전 구글 문서로 진행할 때에는 자판 입력 속도가 너무 달라서 힘들었었는데 카미 프로그램과 터치펜으로 직접 화면에 글씨를 쓰니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친구와 정했던 장소와 학교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학습지에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실제 내비게이션 어플이나 인공위성 지도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 지도로 찾은 현장 체험학습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학교 출발 시간과 더하여 실제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면
몇 시에 도착할 것인지, 또 학교에 몇 시에 돌아올 수 있을지 시간의 합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점프 과제로 시간에 제한을 두어 모둠이 선택한 현장 체험 학습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12시 10분이 넘어가네. 예요. 그럼 놀이공원은 못 가겠다. 하며 슬퍼하기도 하였고, 선생님,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의 합과 차가 아이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현장이었습니다. 수업 결과입니다. 물론 친구들 앞에서 어디로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며 전체 공유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종이 없는 교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4학년 수학 중 여러 가지 사각형을 분류하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구글 젠보드에 제시한 여러 가지의 삼각형을 놓고 기준을 정하여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젠보드 화면의 직각을 그려가며 기준이 직각이어야 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한 화면에 여러 아이가 동시 접속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친구로부터의 배움이 일어납니다. 같은 수업인데 이 아이들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노트를 통해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수업은 3학년 사회, 교통과 통신의 발달 중 교통수단의 발달 과정 알아보기입니다. 이 수업은 교사가 사전에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작은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 진행하였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 홈 화면입니다. 동화를 이용한 단원 도입, 옛날의 교통수단 알아보기, 초기 교통수단과 오늘날 교통수단 알아보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시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동화를 보고 난 후 구글 폼을 이용하여 교사가 제시한 개념 정리를 위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2차 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옛날의 교통수단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교통수단 카드를 만들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차 시는 모둠 친구와 함께 다른 모둠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옛날의 교통수단을 골라 그 교통수단의 재료와 교통수단이 이용하는 힘과 빠르기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교통수단과 관련한 직업이나 시설을 알아보면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유추하고 자연스럽게 옛날의 교통수단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가축의 힘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차 시는 기계의 힘을 이용한 초기의 교통수단을 알아보고 퀴즈엔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5차 시는 오늘날의 교통수단 도입을 위하여 오늘날 교통수단을 보고 조선시대 중종임금이 어떤 말을 했을까 유추하여 구글 폼에 적어 보았으며 젠보드의 아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6차 시는 오늘날 교통수단 카드를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만들고 친구들과 협의하여 오늘날 교통수단을 만드는 재료, 이용하는 힘, 빠르기 등을 탐색함으로써 옛날의 교통수단과 다른 점을 찾아보도록 하였으며 교통수단에 따라 직업, 시설의 변화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학년 국어 수업 사례입니다. 8단원 의견이 있어요 단원 중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한 알림활동하기 수업을 학교에서 우리 지역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한 수업입니다. 구글 사이트에 우리 고장의 문제점을 게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신문에서 찾은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주었더니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관심 있어 하였으며 맞아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 앞에도 물이 가득했었어요. 하며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가평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교사가 제시한 카미 학습지에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의견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젠보드의 알림 활동을 하기 위한 문구를 만들고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구글 캔버스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제출한 음악과 그림을 묶어 동영상을 만들어 주었더니 제가 사용해본 구글 사이트를 이용한 수업의 장점은 등교 수업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내가 만든 문구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내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을 뮤직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서 교사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나 봅니다. 교사의 수업 디자인에 따라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친구나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사이트 등을 찾아보며 지식의 세계를 넓혀나갈 수 있었으며 교사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별것 아닌 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번에는 3학년 사회 중 옛날의 통신수단을 알아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자칫 동영상만 보거나 교사의 설명만으로 끝날 수 있는 수업이었기에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드넷 디지털 교과서 속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AR을 통해 옛날의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구글 문서에 적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많이 신기해하기도 하였고 아, 신구연이 뭔지 알겠어요. 하며 배움을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형 수업 혁신을 고민하여 얻었던 가장 값진 성과는 그리고 이 경험은 또 새로운 수업을 디자인하는 데 쓰이겠지요. 그야말로 주저없이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처럼 화려한 수업 도구에 견줄 수 없는 소박하고 미미한 시작이었고 다양한 수업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수업 디자인을 하며 겪었던 여러 한계들을 스마트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하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수업 진행 장면에서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기쁨과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고 적용하며 교사로서 느끼는 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